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천 숙계에 대해서 개사와 상전과 단사 그리고 대상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천 숙계의 6호, 초효부터 상효까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초효. 초라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구라는 것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64개 384회는 모두 뭐로 되어 있어요? 음양이라는 부호로 되어 있습니다. 음일 때는 구로 표현하고 양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양일 때는 구로 표현하고 그죠? 음일 때는 육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있을 때는 초라고 표현하고 맨 위에는 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2, 3, 4, 5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초유를 볼까요? 초구는 수교라. 교회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멀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멀리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다리니 이용항이니 기다립니다. 이용항이니 무구리라. 상할 수교는 불범 난행냐요. 이용항무구는 미실상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사와 상전을 한번 볼까요? 초구는 교회에서 기다립니다. 교회는 먼 곳을 표현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항심을 씀이 이로우니 아니면 항덕을 씀이 이로우니 그렇게 하면은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평소 하던 대로 하란 얘기예요. 왜? 교회에 있어 멀리 있어 위험한 곳이 우리가 숙계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위험함에 빠지면 안 되니까. 위험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강께는 뭐라 그랬어요? 위험함에 빠지는 거, 모략에 빠지는 거,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유는 멀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전에 말하였다. 수교는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항덕의 씀이 이로운 것은 뭐예요? 항덕의 씀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아직 떳떳한 도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볼까요? 감깨가 있고 금깨가 있어요. 양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더울 때 피서를 갈 때 물가로 가지 않습니까? 물을 보면은 물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진흙이 있어요. 그 다음엔 모래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진흙이 물이 있고 진흙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가 교가 해당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개를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은 위에 멀리 있고 그 다음 옆에 진흙이 있고 우리 바다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래사장이 있고 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유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봅시다. 자, 맨 아래 있는 게 초유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물 위에는 물이거든요. 그죠? 물. 자, 물이 있는데 초유에서 물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교라는 것은 원야. 자,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 멀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일을 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고 위험에 대비할 것 없이 자기 지금 현재 평소에 하던 것을 해라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덕을 씀이 이롭다. 평소에 하던 일을 함이 이롭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항덕은 뭐예요? 상도라고 얘기해요. 항덕은 상도다. 자, 항덕이 있는데 보면은요. 자, 항덕은 상도를 얘기하는데 평소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이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항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중용에서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군자는 평소 자기 하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평생 할 수 있듯이 종신토록 그거 하듯이 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평소에 군자가 평소에 자기 하던 것을 하는 걸 갖다가 중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기위 행이라. 평소 현재의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지위에 맞게끔 행하고 그 외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왜? 위험한 것이 나한테 아직도 멀리 있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초효는 감께에서 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맹자는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일화들이 많고 글도 재밌는 글이 많아요.
맹자는 순임금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순임금에 대해서.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물고기 잡고 도자기 굽고 농사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요, 항상 밥을 해먹을 새도 없이 마른 밥, 미숫가루 이런 걸 먹었다는 거예요. 미숫가루를 먹고 그다음에 푸성기 먹으면서 보면은 평생 그거를 먹고 살 듯이 즐거워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표현해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지 반후 여초야에. 자, 한번 써볼까요, 그거를? 순임금이 뭐 할 때, 임금이 되기 전에 마른 밥을 먹고 푸성기를 먹을 때 마치 평생토록 할 듯이 그렇게 했다. 약장 종신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순임금이 평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군자의 모습을 맹자가 표현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순임금은 마른 밥을 먹고, 임금이 되기 전에 마른 밥을 먹고 푸성기를 먹을 때 마치 종신토록 고르게 사는 것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그 삶에 최선을 다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그죠?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다?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얘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 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걸 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역에 보면 64개 중에서요 52번째 있는 간께가 있어요. 그죠? 간께가 있는데, 그 중상 간께가 있는데, 간께가요 어떤 일을 안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거기에 딱 그쳐 있어까지 마음이 흩어지는 것지 않은 것을 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께와 뭐예요? 경이라는 거가 가지고 논문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경이라는 것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지고 경이라고 그러고, 군자는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초효는 끝이 났고 이효. 왜 초효가 평소 하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위험한 곳에서 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항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험하지 않다는 거,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효를 보면은 이효 한번 볼까요? 자, 구이가 있습니다. 구라는 것은 양을 뜻하고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구이는 수사라. 이번에는요 모래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수사, 모래에서 기다린. 조금 말은 있으나 끝에 가서는 길하다. 조금 말이 있다가 종국에 가서는 길하다. 상활, 그죠? 상전에 말하였다. 수사는 연으로 재중냐니 수소유언 하나 이 길로 종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구이는 모래사장에서 기다립니다. 아까 보니까는 물이 있고, 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물이 있고, 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진흙이 있고, 모래사장이 있어요. 점점 어디로?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물을 가지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모래사장으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모래사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모래사장 가면 어때요? 물의 위험함은 없지만 약간 물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기다립니다. 조금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끝내 길한 것이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상전에 말하였다. 모래사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여유로움으로서, 자, 연자가 있는데 연자의 뜻은 여유로움, 조급하지 않는 마음, 관작지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중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할 때 우리는 주역에서 384효를 얘기할 때 항상 2효와 5효는 중도가 있기 때문에 길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비록 조금 구설수가 있으나 길함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은 너그러움 뜻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다릴 때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으로는 부조지심이에요. 자, 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조급하지 않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울 관자, 너그러울 작자입니다. 관작지심, 부조지심, 그런 마음, 너그러움으로써 편안하게 기다려야지 때가 되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를 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중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해낼 수 있고 기다린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초연은 이혀보다 물에서 멉니다. 초연은. 그죠? 이 초연을 보니까 물에서 조금 더 함께해서 가까워진 거예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래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구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설은 말하면은 구설수가 있다. 이런 거는 재해 중에 작은 것을 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해지 소자를 뭐라고 한다? 구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역에서 보면 이 효뿐만 아니고 다른 효에도 구설수가 있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재앙이 큰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재앙, 작은 허물은 있지만은 괜찮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효는 뭐가 있어요? 중도가 있어요. 중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구설수 약간의 해는 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중도가 있기 때문에 끝내 가서는 기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너그러움으로 기다렸을 때. 그죠? 왜 해가 있다는 것은 점점 험한 데서 가깝기 때문이고, 그래서 약간의 작은 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람으로 끝나는 것은 중도가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효로 넘어갈까 합니다. 구삼은 순이니. 자, 삼효 넘어갑니다. 자, 삼효로 갔어요. 또 구가 나오고 삼효 나왔어요. 근께는 셋 다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효, 이효, 삼효가 모두 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삼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구삼은 순이니. 어디서 기다려? 진흙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기다려. 두 번째는 모래사장에서 기다려. 이번에는 물가에 아주 가까워. 우리가 피서 가서 물가를 보면은 물 옆에 바로 옆에는 아주 부드러운 진흙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자연을 갖다가 그대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진흙에서 기다리니 도적을 불러들여 이르게 한다. 도적을 불러들여 위험한 곳에 빠지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도적을 불러들여 이르게 하리라. 상전에 말하였다. 순이는 제재외라. 진흙에서 기다리는 것은 재앙이 어디 있다? 바깥에 있다. 외께가 바로 감깨니까 위험한 곳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재앙이 바로 밖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문 안에 있는데 문 열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아요. 내가 삼효에 있는데 하나를 올라가면은 사효가 되면서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가까이 있는 것을 갖다가 재앙이 가까이 있는 것을 진흙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재앙이 바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원래는 나로부터 이렇게 되지만 그냥 그거를 해석을 편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였으니 치자가 불러들여요. 내가 도적에 갔지. 사묘니까 내가 그 다가간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였으니 경신하면은 경 뭐예요? 경이 뭐예요? 공경하고 삼가면은 행동을 삼가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뭐가 나요? 경신이 나요. 경과 신은 뭐 하는 것이다? 위험함에 처신하는 방법을 경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문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경의 신. 자, 공경함과 상감은 뭐다? 위험한 곳에서 처신하는 방법이다. 첨지도야라.
자, 경가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가신은 위험함에 처시는 방법이다. 도자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경신하면은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경 이렇게 하면 공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공경하다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되니까 한번 써볼까요? 경은 첫째 공경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집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 공경하다는 말은 첫째 뭐가 있다? 공경하다. 두 번째 집중하다. 집중하다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위주로 하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없다. 흩어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주역에서는 간깨란 뜻이 있어요. 그죠? 그 간깨 52번째 간깨. 그래서 여기는 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딱 그 일에서 딱 그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구삼은 진흙에서 기다림이니 도적을 불려들이게 이르게 한다. 진흙에서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도적을 불려들인다는 것은 사묘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취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내가 취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을 보면은 상활수운이는 진흙에서 기다리는 것은 재앙이 밖에 있는 것이다. 내가 도적을 불려들였으니 어떻게 하면은 경신하면은 공경하고 상가하고 조심하면은 뭘 할 수 있다? 상가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공자가 말씀을 달았습니다. 아주 그 후세들을 위해서 허물이 없게 하려고 굉장히 힘쓴 표현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여기 삼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아요. 삼효는 강자리에 간이 와가지고 지나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큰 것을 갖다가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적. 과강부중. 자,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없기 때문에 해가 큰 것을 갖다가 비유하기를 도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지고 그죠? 사묘를 보니까 양자리에 양이 왔어, 중도가 없어, 지나치게 강해. 그래가지고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게 기다려서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해가 큰 것을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효는 수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피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위험한 곳에, 아주 위험한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깨로 들어갔으니까 위험함에 들어간 거예요. 육사는 수혈이니, 자 봐봐요. 육사는 뭐예요? 사효는 육이면 의미를 얘기하고, 사효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니까 이미 감깨로 들어가서 위험한 곳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표현을 갖다가 뭘로 비유를 했어요? 피로 비유를 했어요. 육사는 위험한 곳에서 기다림이나 어디서 나오도다? 구덩이에서부터 나오도다. 위험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전에 말하 있다. 자, 상활수혈은 수운이 청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운이 청야라. 상에 말했다. 위험한 곳에서 기다리나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은 왜 나올 수 있어요? 이치의 순함으로서 때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치의 순할까요? 정을 얻었거든요. 사효는 정을 얻었어요. 음자리에 음이 와서 정을 얻은 거예요. 발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음은 어때요? 음은 유순한 성격으로서 남을 잘 따라요. 주장하지 않고 잘 따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구덩이로부터 날 수가 있다는 얘기. 주역에 보면은요, 혈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혈은 뭐를 뜻하냐면, 뭐를 상징하냐면요, 음과 근심과 위험함을 상징할 때 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를 한번 적어 드릴까요?
자, 주역을 읽다 보면은 혈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상자가 상징하다는 뜻이에요. 음을 상징하고 근심을 상징하고 위험한 것을 상징할 때 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깨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한 구덩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다? 혈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위험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음자리에 음이 와서 정을 얻었기 때문에, 발음을 얻었기 때문에 분수를 아는 거잖아요. 지분 분수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효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점을 쳤을 때 사효가 나왔을 때는 위험한 곳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왜? 발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효를 한번 볼까요? 오효. 자, 오효는 수주식이나, 주식은 뭐예요? 술 먹고 음식 먹는 곳이니까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자, 봐봐요. 오효는 수주식이니 주주식이니 정하고 길하니라. 술 먹고 음식 먹는 데서 기다리니 바르고 길하다. 바르고 길하다. 상활 상전에 말하였다. 주식 정길은 술 먹고 음식 먹는 데서 기다려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뭐를 얻기 때문이다? 중덕과 발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중덕은 늘 얘기하지만은 중은 뭐예요? 가운데 자리를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효니까는. 그죠? 자, 오효는 어디 있어요? 윗계, 상계에서 가운데 있는 거를 오효. 그죠? 그리고 오효니까 양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이라고 그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표현하냐면요, 술 먹고 음식 먹는 데서 기다리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안이 되지라. 자, 아니 편안하게 기다리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술 먹고 음식 먹는 데서 기다린다. 자, 편안함으로써 기다릴 때 술 먹고 음식 먹는 데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오효가 중덕과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점쳐서 이게 나오면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게 잘 골라서 저거를 한 것 같아. 표현을 하신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술 먹고 음식 먹는 데서 기다리는데 편안함이 됐는지 굉장히 아주 재미가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읽는 사람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참 비유를 적당히 엄청 잘 하신 것 같아요. 중정함, 중덕과 올바르면서 하기 때문이다. 주익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중, 때에 맞추는 것, 중덕,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효는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하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효 상효를 한번 볼까요? 자, 상육. 상은 매일을 뜻하고 육은 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육은 이부 혈이니, 혈, 구덩이에서 기다리니 유불속직에 내하리라. 자, 상육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이니까 동굴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음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고 구덩이가 있으니까 감개가. 그죠? 그래서 상육은 동굴로 들어갔으니, 동굴로 이미 기다리는 것이 상유니까 끝이 나버린 거예요. 기다림이 끝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다림인데 기다림이 끝나니까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음의 집이니까 동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상육은 동굴로 들어갔는데 부르지 않는, 초청하지 않는 손님 세 사람이 올 것이니 이들을 공경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들을 공경하면은 끝에 가서 기람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끝나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끝까지 공경함을, 이름을 안됨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어떤 위험함에 대처하는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함과 조심함, 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공경함을 지키면은 길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상륙에까지 가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상해 말하였다. 그죠? 불속지경 내 경지 종길은 부르지 않는 손님이 오매 공경하면 끝에 가서 길하다는 것은 비록 자리는 마땅하지 않으나 음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자리는 마땅하지 않으나 큰 실수가 없기 때문이다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기다림이 끝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래서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경하면은 기람으로 끝난다. 자, 우리 숙계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예요? 위험함에 처신하는 도예요. 바로 공경함과 상가함이 있어요. 기다릴 땐 또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급하게 기다리면 안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다림에 관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어때요? 이제 회사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송사하는 거, 밥그릇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송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